자, 조리법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찐 감자와 프렌치 후라이가 있죠. 2g에서 220mg으로, 그리고 감자전은 67g. 감자조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조림보다는 이렇게 프라이팬을 이용한 조리법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나트륨 함량을 낮출 수가 있고요. 자, 고등어 같은 경우 생고등어와 지금 자반고등어의 차이점 보이시죠? 75mg인데 1800mg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 차이죠? 엄청나죠? 그리고 고등어 조림인 경우에도 지금 생고등어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등어 통조림 같은 경우도 많이 높고요. 그래서 생고등어를 구워서 프라이팬에 구워서 섭취를 하는 게 가장 낫다라는 거. 자, 상차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지 요거 보시고 어떻게 바꾸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쌀밥, 밥은 뭐 바꿀 수는 없는데 요런 이제 반찬 종류들, 찌개 종류들을 어떻게 바꾸면 저나트륨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먼저 뭘 바꿔야 될까요? 뭐 여러 개 보이는데 보겠습니다. 저 먼저 순두부찌개 같은 경우 찌개를 맑은 국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고등어 무조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고등어 구이로 바꿀 수가 있고, 배추김치 같은 경우는 좀 뭐 백김치로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시금치 나물 같은 경우도 뭐 그쵸, 나물에 소금이나 간장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순두부찌개 대신으로 이렇게 맑은 국을 이용하면 훨씬 더 나트륨 함량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개를 좀 넉넉하게 사용하면 감칠맛이 좀 더 들어갈 테고, 간을 많이 하기보다는 조개만 끓여도 약간 간간하죠. 거기에 이런 이제 매운 고추 같은 거 좀 몇 개 넣으면은 좀 칼칼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소금 양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배추김치를 양배추, 깻잎, 피클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김치 대신으로 한 번씩 드시면 나트륨 함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깻잎이나 양배추 같은 경우는 칼륨이 낮은 채소에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등어 조림 대신 구이로 소금을 뿌리지 않고 구워서 뭐 간장 소스라든지 저나트륨 간장 있죠. 저염 간장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 약간 좀 간장에다가 뭐 물을 조금 넣던지 해서 좀 연하게 해서 뭐 레몬즙 같은 걸 넣어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찍어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자, 그리고 일반식과 저염식 지금 식단을 비교를 해 놓은 건데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갈치구이를 갈치카레 구이로 해서 강황가루죠. 강황가루를 이용해서 나트륨 함량을 지금 반 정도 줄였습니다. 보시면 반 줄어들었고, 김치를 40g 먹던 걸 반으로 줄였고요. 치커리 생채를 치커리 사과무침, 그러니까 생채 같은 경우는 약간 겉절이의 느낌이죠. 사과무침 같은 경우는 샐러드의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김은 그대로고, 김치 만둣국을 그냥 만둣국으로 해서 식단을 이렇게 바꾸어 봤더니 한 끼 소금량이 7.5g에서 3.23g으로 굉장히 많이 반 이상이 줄어든 걸 보일 수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 식단에서 조금만 변화를 주면 이렇게 나트륨 함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단 보겠습니다. 돈나물 무침. 이건 지금 똑같죠. 김치 마찬가지로 반으로 줄이고, 연근 조림을 연근 전가로 만들었더니 마찬가지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조림이 간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고등어 구이를 고등어 구이와 간장 소스로 줄였더니 또 이렇게 반 이상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엇국을 무채국으로 맑게 이렇게 끓였죠. 자, 그래서 소금량이 마찬가지로 반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조리법만 살짝 바꾸어도 이렇게 많은 나트륨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향미채소, 그러니까 파라든지 뭐 양파, 그다음 마늘, 깻잎, 고추 이런 향미채소라고 하죠. 이런 향미채소는 약간 음식을 하시면 향이 나와서 우리가 좀 양념을 덜 하더라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채소들이죠. 자, 그리고 음식의 간. 자, 뜨거울 때 국을 다 끓이고 나서 간을 하면 간장을 자꾸 넣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언제 하면 가장 좋으냐면, 내 체온과 가까운 온도일 때 혀의 미각이 가장 예민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상태? 이럴 때 이제 간을 하면은 정확하게 간을 좀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울 때 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식힌 다음에 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치커리 사과무침 해서 앞에 식단에 한번 나왔었는데, 일반식에서는 그러니까 겉절이 느낌으로 양념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저염식으로 하면 샐러드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마늘이라든지 식초, 설탕, 참기름, 참깨 이렇게 이제 양념이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드시면 나트륨 함량을 지금 보시면 거의 2배 이상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초무침, 특히 초무침 같은 거 마늘 넣고 식초 넣고 이렇게 하면 소금이 좀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짠 양념이 좀 덜 들어가게 돼서 훨씬 더 저나트륨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선을 살 때는 이제 소금을 뿌리지 말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생선을 사온 다음에 소금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굽는 거죠. 그리고 생선을 먹기 전에 이렇게 약간 희석한 간장. 그러니까 간장 그대로보다는 저염 간장이라든지 좀 희석된 간장에 고추냉이라든지 와사비 같은 거나 아니면 레몬즙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훨씬 맛있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먹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나트륨 함량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식사할 때의 요령 먼저 이제 메뉴를 선택할 때 고나트륨 식품은 가능한 적게, 그리고 국찌개, 국수, 라면, 면 요리에 아까도 보셨지만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양념을 적게, 스프 혹시 뭐 라면 같은 거 할 때는 스프 양을 적게, 또는 면 세척 조리법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나트륨 함량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품들, 이제 고나트륨 식품들입니다. 가능한 적게 섭취를 하고, 자, 국물 요리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를 하고요. 국에 뭐 말아 먹는, 라면 다 먹고 국에 밥까지 말아 드시는 분들 계시죠. 나트륨 폭탄이죠, 완전히. 국물 되도록 조심하고 말아 드시는 거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작은 국그릇에 국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 나트륨 함량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작은 국그릇도 작게 좀 해서 국물을 좀 덜 섭취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스프의 양은 절반 이하로. 양념장 같은 경우도 양념장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넣어서 뭐 비빔 뭐 드실 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적게, 비빔밥이나 뭐 이런 비빔국수 같은 거 양념장도 절반으로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매할 때 영양 표시 중 뭘 확인해야 될까요? 오늘 계속 배웠던 거. 네, 나트륨 양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저나트륨 식품을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식품 자체의 맛을 살리고 다양한 천연 조미료 또는 천연 향신료를 이용해서 요리를 합니다. 조리 후에는 식힌 다음 간을 하는 게 우리 약간 내 온도와 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일 때 간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찌개 국수의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나트륨 섭취를 우리 식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시고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저나트륨 식이를 했다라는 혹시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식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으셨다면 올려주시면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